문재인 정부 수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6월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역별 분위기를 좀 보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서울의 집값 더 오를라 지금이 가장 싸다.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매수세의 5월의 거래량이 7천 건 돌파라고 했는데요.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6월이 더 놀랍습니다. 7천 건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101.7로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어요. 상승이 됐다가 아니라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어요. 많이 사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 대출로 나왔죠.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늘었어요. 이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6월 달은 좀 특이한 게 맞물려 있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맞물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수요들은요, 6월 이제 끝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더 많이 우선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조급할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기한을 정해놓으면요, 그 기한이요, 자석처럼 가격에 반응해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계약갱신 정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도 기간을 정해놓았으니까는 5%다. 그러면 5%까지 올려야지. 1% 올릴 수 있고 2% 올릴 수 있는 걸 그럼 5%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2년에서 4년을 했다. 2년밖에 안 되는데 4년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더해지는 2년들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을 못 올리네? 전세를 못 올리네? 그럼 4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한을 뭔가 정해놓으면요. 항상 이렇게 끌린 형상, 가격으로 이끌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5대 은행의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좀 급하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비대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문을 열면은 바로 거의 마감이 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대출에 대한 관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로 한번 볼게요.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6월 15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래량입니다. 지금 여기 쉬고 있죠. 이게 주말이라서. 근데 이 빨간색 6월 15일에 빨간색의 거래량들을 한번 보십시오. 5월달, 4월달보다 확 뛰어 올라왔죠. 5월달은요. 지금 거래량이 7,100건 정도, 7,000건이 넘었습니다. 5월달은. 그 5월달보다 6월달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이를 보면은 보세요. 똑같은 기간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4월달은 660건이었고 5월달은 838건. 그러니까 4월달 660건일 때 4월달은 5,000건 나왔습니다. 5월달은 837건일 때 지금 7,000건 나왔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6월달은 1,100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이 7,000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저는 10,000건 정도 예상합니다. 못 나오면 9,000건, 많이 나오면 10,000건 정도 예상합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5,000건 넘으면 정상입니다. 5,000건 정도 전후가. 근데 그 2배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은 이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이 거래량이 10,000건이 나왔죠. 3월 달에 10,000건이 나왔습니다. 3월 달이 3월 15일, 6월 15일 비교한 겁니다. 3월 15일이 거래량이 1,000건 정도가 나왔어요. 1,067건. 똑같은 기간 동안 말하는 거예요. 3월 15일 그런데 이게 10,000건이 나왔어요. 자, 거꾸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000건이 10,000건이 되었는데 집계가 끝나니까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금 1,133건이 나왔습니다. 1,133건. 그러면은 3월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는데 2024년도 5년도 포함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6월 달은요. 이 3월 달보다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시장이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도 얘기를 했지만요. 5월 달이 5월 1일에서 5월 한 15일까지가 1,500건 정도였는데 6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지금 거의 3,000건 됐습니다. 3,000건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경기도도 빨라요. 지금 그러니까는 퍼지는 것들이 이제 가격들이 지역별로는 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듬고 올라오는 시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이 풍선 효과에 대한 속도들은 시간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인천까지도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매도자 우위로 변환되었다. 우리가 트럭이 움직일 때 트럭을 유턴을 하잖아요. 큰 이 트레일러 트럭 있잖아요. 요게 막 유턴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 크게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바로 이거를 유턴할 때 뒤로 빼가는 게 아니라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막으려면은 통증을 한번 느껴야 돼요. 규제 다 풀어주고 급등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것들의 부작용들을 한번 통증을 통과 의례처럼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이 가격들을 조정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거 못 견딥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시기에 들어왔다. 크게 돌아가지고 4월이 크게 도는 시기였고 5월은 고속도로로 진입한 시기, 6월은 가속도를 이제 붙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 분위기를 좀 보면요. 재건축들 지금 완전히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축들도 다시 가격들이 좀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거래량들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고 한강벨트 따라 집값이 오른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강벨트를 따라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한강벨트에서 비강남권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수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수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지금 이제 최고치 대비해서 요런 데는 90%대까지 왔고 종로구, 중구, 동대문,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그리고 양천구는 목동 쪽만 하면은 101%가 넘습니다. 양천을 해서 이제 101인 거지. 양천 말고 이제 신월동 쪽이나 이런 쪽 보면은 조금은 덜 올랐거든요. 마포도 100까지 올랐고 그 외에도 70%대는 없습니다. 다 80%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80%도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치의 대비율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격 지수도 보면요.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이 변화가 되었냐면요. 이게 이제 6월 달 기준이죠. 2022년 1월이면은 그래도 이제 거의 정점에 마무리되는 단계. 2022년 1월이면 가격이 이제 극대화된 그 정점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요때가 이제 아파트 가격 지수가 101이었는데 마포구는 102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양천구는 100이었는데 102, 광진구도 올라왔고 광진구는 조금 비슷한데 조금 작네요. 그리고 강동구도 조금 작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죠. 영등포는 작아요. 비강남권 지역에서. 그리고 동작도 아직까지 못 미쳤는데 일단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올해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3월 달이 제일 그래도 그 3년 동안에 가장 센 시기가 올해 3월에 있거든요. 올해 3월. 그 3월보다 그 아파트 지수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2022년도를 비교해도 그리고 6월 달을 비교해도. 그래서 시장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한강벨트와 이제 재건축들 있는 비강남권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강남권 아파트에서 신고가들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중심의 목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한번 아실이나 이런 거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는 맞더라고요. 25억에서 30억까지. 이게 4월에서 6월 2달 사이죠. 한번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는 종로구의 경유공자이 2단지 3월 달에 19억 9천. 근데 25억으로 거래가 7거래가 중심입니다. 물론 층별로 다르지만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시장의 변화들이 좀 큰 겁니다. 그다음 마레프, 예, 아현동 마레프 4단지 84 타입 19억 3천에서 21억까지 예,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흑석동 이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이 대장이죠. 25기 31억까지 찍었습니다. 2달 만에.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 대장이죠. 얘도 16억에서 5월달은 21억. 지금 이렇게 시장들이 급변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급변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상급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들이 지금 대세 상승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좀 놀라운 게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최고가를 2번 찍었는데 40억 7,500만 원 찍었습니다. 30평대가 8위 타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그 잠실주공이 엘리트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원래 대장이에요. 그게 조금 그 대장이지만은 좀 이제 재건축이라서 사람들이 실거주로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얘가 이제 신축이 되면은 얘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보다 저는 엘리트의 가격들을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장미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강변이고 거의 그 잠실주공 5단지랑 미러링한 아파트죠. 여기도 신고가 속출을 한데 장미 아파트도 30평 기준으로 지금 28억 이제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로. 그래서 지금 상급지도 그렇고 비상급지 그러니까 상급지면서 한강벨트인데 비강남권들도 이제 움직임이 있고 이런 강남권의 상급지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현재 신축과 재건축 수요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예, 이제 그거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목동의 가격들이 정말 약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노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어떨까?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암담합니다. 암담하지만은 암담함을 기회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계속 이게 신축 그다음에 가격대로는 15억 미만짜리의 상승 그리고 재건축 이것들에 대한 상급지 이게 좀 반복이 되다가 이게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면요 뒤에 거 반드시 끌고 옵니다. 그 시간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라는 브랜드의 서울의 하급지들은 그래도 격차는 상급지랑 벌어지지만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상급지와의 격차가 벌어지지만 지방과의 격차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강남을 갈 수 없다면 그러면은 노도강이라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디딤판으로 딛고 나만의 강남을 찾아서 가야죠. 지금 그 노도강 같은 경우는 좀 80대 그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80% 중반 수준이에요. 노원구 같은 경우 한 85% 정도 왔고 강북 같은 건 86% 정도까지 왔고 그럼 도봉은 아직 82% 정도까지밖에 도달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 92%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동대문 이제 한 중위권 아파트고 그 다음에 하위권은 이제 노도강 같은 건 80% 중반까지 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러면은 뭐 아직도 멀었으라고 하지만요. 제가 이제 노원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신축이다 뭐다 이런 게 있지만 지역의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의 수요들을 만족시키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들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청구 3차라든지 건영 3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 무슨 아파트인지 아시죠? 예, 을지학군. 그 다음에 강북선, 그 다음에 은행사거리의 학원가, 이 을지초등학교, 을지중학을 가기 위해서 학군의 을지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학군이에요. 가격들이 보시면은 여기는 움직임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있었어요. 다른 노원구보다는. 움직임이 우상향했잖아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30평대. 근데 재밌는 건요. 요 바로 옆에 이제 역세권인 중계 무지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인데 아직 움직임이 그닥 많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입지 본질이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아파트를 생각하거든요.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런 중계거리나 무지개. 근데 얘들은 움직였고 을지학군들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얘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똑같이 85.7%다 뭐 고점 대비해서 올라왔다고 하지만요. 지금 뭐 여기 중계 건영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14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얘는 12억 2천, 12억 2,500, 12억 2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몇 프로 올라온 겁니까? 거의 90%까지는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지역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그 노도관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 같은데 이제 7호선은 괜찮으니까 들어가도 괜찮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요, 노원구 같은 건 학군이 있는 곳은 가격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축으로 되려고 하는데도 가격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월계동신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죠. 여기도 조금의 움직임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축들, 일반적인 구축들, 재건축이라도 일반적인 구축인 것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도 다 똑같은 노원이 아니에요. 도봉구도 다 똑같은 도봉구가 아니에요. 강북도 다 똑같은 강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저는 거꾸로 그 명암이 있는데 명하고 암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위기가 있는데 위기 뒤에 기회가 뭔지를 같이 보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의 시장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것들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